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호이안 구시가지의 작은 반미 노점이 한 나라의 문화로 인해 도시 전체를 바꾸는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조용히 줄을 서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우산을 접고 배려하는 이들.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입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몸에 밴 문화였고 그것이 영상으로 퍼지며 손녀의 인생을, 도시의 질서를, 관광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질서의 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이안의 구시가지에서 40년 넘게 반미 노점을 운영해온 쯔엉이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반미 재료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오랜 세월 수많은 관광객들을 만나왔지만 언제부턴가 특별히 눈에 띄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양인 관광객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 줄을 서는 모습부터가 특별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자기네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인지 다른 손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손님들은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더군요. 물론 그들도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며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특별히 매너 좋은 손님들이구나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이런 손님들이 늘어났고 제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느 날 한 무리의 특별한 손님들이 또 찾아왔을 때 저는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게의 메뉴판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고 번역 앱으로 메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더군요. 관련된 블로그 등도 찾아보며 신중하게 골라두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할 차례가 되자 미리 준비한 듯 신속하게 원하는 메뉴를 말했어요. 휴대폰으로 통역 어플을 사용해서 베트남어로 이야기해도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어로 소스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건지, 음료는 추가할 건지 등을 물으면 한국어로 대답하는 시기였죠. 말투는 정중했고 음식을 받아갈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먹고 난 뒤의 행동이었어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과 종이, 음식 쓰레기 등을 따로 구분해서 정리한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더군요. 40년 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손님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녀린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손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니? 정말 신기한 민족이구나.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한 나라, 국민 전체의 특성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매너 있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하더군요. 가게 앞에 도착하면 먼저 메뉴를 확인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앞사람이 주문하는 동안에는 끼어들거나 시끄럽게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대기하죠. 가끔 단체로 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질서정연했어요. 메뉴판을 같이 보면서 서로 먹고 싶은 메뉴를 조용히 상의하고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일괄 주문을 하더라고요. 음식의 종류와 개수를 미리 정리해서 주문받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한꺼번에 말해 주었어요. 또 음식을 받으면 가게 앞을 막지 않도록 재빨리 옆으로 비켜줍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손님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제 기억 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저는 한국인 손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얼굴이나 외모가 아니라 행동으로 국적을 구분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살짝 과장되게 말하면 단 3초만으로도 다른 동양인 손님과 한국인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행동을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3초 만에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물론 시끄럽고 소란스럽지 않은 목소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차례 지키기 등 매너 있는 행동이 한국인의 대표적인 특성이었지만 외모도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장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어요.
K-팝과 K-드라마 열풍으로 베트남에서도 한국 화장법과 한국식 패션이 유행할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센스가 있었죠.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화장이 진하고 옷도 원색을 많이 사용해서 화려한 반면 한국인들은 자연스러운 화장과 파스텔 톤의 옷을 즐겨 입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한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노인들은 해외여행을 가도 등산복만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노인들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세련되게 입더군요. 그리고 일본의 할아버지들은 정장을 많이 입는 반면 한국 할아버지들은 젊고 활동적인 옷을 입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좋고 나이보다 많이 어려 보이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을 3초 만에 알아본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가게 주인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가게 주인은 믿지 않겠다며 내기를 걸기도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옆집 포가게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사람들 한국인이에요. 보고 계세요. 과연 그들은 우리 가게 앞에 와서 일렬로 줄을 섰고 조용히 메뉴를 살펴본 뒤 차례대로 주문했습니다. 일행도 아닌데도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심지어 한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주워서 돌려주더군요. 그때 분명하게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주인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얼굴에 한국 사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김재윤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유튜버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한국인을 3초 만에 구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였죠. 처음엔 카메라로 내 모습을 찍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청년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반미를 만들며 한국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줄을 서는지, 주문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음식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가 오는 날의 일화였어요. 다른 손님들은 우산을 펼친 채 주문하느라 주변이 복잡했는데 한국인 손님들은 우산을 접고 한쪽으로 줄을 섰더라고요. 처마가 있어도 좁아서 비를 조금씩 맞는 상황이었지만 우산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당연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특별한 일인지 몰랐다는 듯 놀라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며칠 뒤 손녀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나온 영상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보여주더군요. 조회수가 이미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자신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행동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줄 몰랐다며 재미있어 했죠. 며칠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했고 우리 가게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몇 배로 늘었는데 재미있는 건 베트남 손님들도 한국인처럼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상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40년 동안 조용히 장사만 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인터넷 스타가 되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네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인 유튜버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도 똑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며 찾아왔죠. 친구들을 데려와서 한국인처럼 매너 있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하더군요. 줄은 서 있지만 자꾸 다른 사람과 대화하느라 줄이 비뚤어졌어요. 게다가 계속 다른 사람과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주문할 때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것저것 묻느라 어수선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계산이 완료된 후에도 계산대 앞에서 비키지 않고 서 있어서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그대로 두거나 아무렇게나 버리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 유튜버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만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달라야 한답니다. 진짜 배려는 연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문화라는 것을요.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손녀 린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에서 관광경영을 전공하는 린은 한국어도 함께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린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는 거니? 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 가게에 오는 한국 손님들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저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작은 가게가 손녀의 꿈에 영향을 준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린이 저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여행사의 인턴십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출발한다며 기뻐하는 린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되더군요. 낯선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린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신 한국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제 가게에서 반미 포장을 도와주던 작은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큰 꿈을 품은 청년이 되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손녀에게 꿈을 심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린이 떠나기 전 저는 특별한 반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재료를 손질하고 린이 좋아하는 고수를 듬뿍 넣었죠.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지에 한국말을 적어 넣었습니다. 린 사랑한다. 한국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하마. 그리듯이 적어본 서툰 한국 글씨였지만 제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떠나는 린에게 반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먹을 반미야. 할머니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단다. 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미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한국 사람들처럼 베트남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야. 린이 떠난 뒤 우리 가게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호이안 시청에서 제 가게를 방문했고 외국인 고객 응대 우수 매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한국어 메뉴판을 만들기로 했어요. 린이 한국에서 보내온 조언을 참고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 베스트 3도 따로 표시했죠. QR코드 주문 시스템도 도입했는데 이건 한국 손님들이 자주 물어봐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문화라는 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구나.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구나. 하고요. 제 작은 가게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특히 회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많다고 하더군요. 언어는 나름 자신 있지만 문화적인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린에게 말했어요. 린아, 너는 이미 내가 꿈꾸던 한국인이야. 자신감을 가지렴. 그리고 덧붙였죠.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배운 배려와 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돼. 진심은 언어를 넘어서 통하는 법이거든. 며칠 뒤 린이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발표가 성공적이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자신이 왜 한국에 왔는지, 한국 문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모두가 감동했다고요. 팀장님은 린의 진심이 느껴졌다며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린은 회사 동료들에게 베트남 반미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만들되 한국인 입맛에 맞게 살짝 변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반미를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대요. 이 음식에는 제 할머니의 정성과 한국에서 배운 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동료들은 린의 반미를 먹으며 베트남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회사 분위기도 한층 따뜻해졌다며 팀장님은 린이 온 뒤로 팀워크가 더 좋아졌다고 칭찬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손녀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마침내 린은 정직원 전환 제안을 받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 우리 가게는 관광 가이드북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모범적인 관광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재미있는 건 이제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처럼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호이안시에서는 K매너 존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한국식 질서 문화를 배우자는 취지래요. 이 모든 변화가 제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40년 동안 반미를 팔아온 할머니일 뿐인데 어느새 문화교류의 현장이 되어버렸네요. 가끔은 꿈만 같아요. 하지만 매일 아침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한 줄로 질서 있게 서 있는 손님들을 보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린은 이제 서울에서 작은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인의 장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데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찾아본다고 하더군요. 제 이야기도 자주 등장한다며 할머니 덕분에 한국에 올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이 많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도 가끔 린의 블로그를 번역해서 읽어보는데 한국 생활의 소소한 일상들이 참 따뜻하게 그려져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문화를 만든다. 제 손녀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니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네요. 얼마 전 그 한국인 유튜버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며 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고 했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린과의 영상통화 장면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촬영 중에 청년이 물었어요. 할머니, 한국인들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손녀에게 꿈을 심어줬고 이제는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잘은 몰라도 문화의 힘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 눈에는 정말 특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제 손녀의 인생을 바꿨고 제 가게를 변화시켰으며 이제는 우리 도시의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한국인 손님들의 줄서기를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아니겠죠.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최근 린이 휴가를 내서 호이안에 다녀갔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손녀는 한층 성숙해져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들려주는 린을 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죠. 특히 린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3초 만에 한국인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문화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거구나 하고요. 린은 이제 한국과 베트남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반미에 한국인들의 취향을 담아냈듯이 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조화시키고 있더군요. 오늘도 우리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인, 베트남인,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죠. 모두가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 처음 온 손님이 새치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손님들이 정중하게 줄을 안내해 주기도 해요. 제 작은 가게가 만들어낸 변화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린이 한국에서 그러고 있듯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여기서 배운 것을 다른 곳에서 실천할 테니까요. 문화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 전해지는 거겠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매일 반미를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한국인을 3초 만에 알아본다는 제 특기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진짜 한국인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질서가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제 손녀에게 얼마나 큰 꿈을 심어줬는지 그들은 모를 거예요. 가끔 한국 손님들에게 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놀라며 감동해합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에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따뜻한 질서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답니다. 그 열매는 계속해서 새로운 씨앗이 되어 더 멀리 퍼져나갈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한국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교과서가 되고 꿈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문화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한국인의 평범한 질서와 배려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문화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화수분이었습니다.